제곱근이라는 게 뭐였죠? 제곱근이라는 게 뭐였죠? 뭐야?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면, 그죠? 여기서 x를 a의 제곱근 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제곱을 해서 나오는 값은, 제곱을 한다라는 거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그리고 0을 제곱했을 때는 0. 어쨌든 음수든 양수든 제곱을 하게 되면은 다 양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할 때 x라는 값은 플러스 양의 제곱근 또는 마이너스 음의 제곱근을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자, 그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그게 있었죠? a의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제곱근의 개수가 a의 제곱근이 몇 개?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루트 a 하나,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a의 값이 0일 때는 0이라는 제곱근만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제곱근 a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서 동음이의어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멘탈을 박살내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숫자 뒤에 붙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의미인 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붙는 제곱근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낸다? 루트라는 뜻을 지닌다. 그죠? 그래서 루트 a라는 말이 제곱근 a라는 거와 같은 뜻을 지닌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만 나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0일 땐 0이고요. 음수일 땐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요. 그죠? 이렇게 했던 거 기본적인 것들 기억 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루트 a의 제곱은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엔 루트 4라는 값은 루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루트 a를 제곱하는 건 결국엔 제곱근을 제곱하면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음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a의 제곱을 했을 때에도 a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빠지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와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 근호 밖으로 나올 땐 항상 양수 형태로 나온다. 그 양수 형태로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밖으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 식에 대해서 절대값 안에 집어넣은 상태로 식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음 두 번째, 실수라고 하는 거. 실수에 대해서 분류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 뭐부터? 양의 정수.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고, 분수와 소수를 합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서 이 유리수라고 카테고리를 나눴던 것처럼, 그 다음 소수를 또 분류해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도 분류해서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분류를 했을 때 어디까지?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고 했죠. 유리수의 조건이 뭐라고요?
B분의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여기서 A와 B는 정수여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는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게 맞기는 한데, 가끔 서로소 대신에 2분의 4, 그럼 2분의 4는 유리수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수라고 표현합니다. 대신에 절대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숫자들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유리수라고 한다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같은 것들을 무리수라고 이야기했고, 이 둘을 합쳐서 실수라고 했죠. 실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은 한 줄로 나열해서 수직선상에 하나하나의 그 위치가 다 존재하고, 수직선상의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수직선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뭐였지? 크기 순서대로 다 나열해 놓은 것들을, 그죠?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들어갈 것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곱셈이에요, 곱셈.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실 건데요. 사칙연산들 중에서도 원래는 더하기 빼기 배운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데,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무리수, 루트가 들어가는 그런, 제곱분이 들어가는 그런 숫자들은 곱셈 나눗셈이 훨씬 편해요. 덧셈 뺄셈이 좀 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진짜 왕왕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규칙이 조금 몇 가지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곱셈부터 배웁니다. 제곱근의 곱셈부터 할게요. 제곱근의 곱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은 하나로 같은 클래스로 생각을 하셔서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선생님, 이거 2 곱하기 3이니까 루트 6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아까 얘기했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2랑 루트 3이라는 숫자는 하나는 루트 밖에 있는 숫자고 하나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동시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뭘 붙인 것처럼, 개수를 붙인 것처럼 그냥 하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곱하기 루트 B라는 형태는 그냥 A 루트 B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1 곱하기 루트 3은 1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개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다음에 M 루트 A라는 숫자랑 N 루트 B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숫자는 개수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2루트 3 곱하기 4루트 5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개수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해? 예를 들면 2a 곱하기 3b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라고 놓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숫자끼리 곱해서 써요. 그 다음
루트 3 곱하기 루트 5를 계산하시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계산하니까 루트 15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애는 밖에 있는 애들끼리, 안에 있는 애는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게 제곱근의 곱셈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누었을 때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같은 수준이잖아. 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는 곱하거나 나누는 게 가능해요. B분의 A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해요. 한번 밑에 있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젬플 8-1번에서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이시죠? 얼마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하나네. 8-1번에 좀 다 하셨을 테니까 계산해 보신다면 1번은 루트 6, 2번은 루트 30, 3번은 루트 7이죠. 4번은 12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루트 30 계산 가능하시죠? 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요. 15 루트 10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2번 같은 경우에도 또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루트 5분의 3, 루트 17, 2 루트 7, 그 다음에 4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제 8-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얘기도 안 하고 그거를 진행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바꿔서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이제부터는 따로 찢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로 찢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A 곱하기 루트 B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A 루트 B 형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쁘게 꽃받침하고 졸래? 난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세수라도 하고 가.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요걸 반사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12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소인수분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하다 보면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빠르게 보일 때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2라는 애를 소인수분해해서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 2 루트 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해요. 덧셈뺄셈 하는 속도로 나와야 돼요.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도 없이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에서 이딴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매우 몹시 곤란하죠? 8-1번에 1번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그쵸? A 루트 B 형태로 나타내야 되죠. 2번은요? 그걸 반대로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로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해? 마이너스는 못 집어넣어요. 마이너스는 못 집어넣으니까 A 제곱 B 형태로 나타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루트 B 형태로 나타내셔야겠죠. 그럼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A분의 루트 B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5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따지자면 루트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공식 지금까지 1번 그냥 곱한다. 2번
자연수, 다른 숫자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따로 취급한다. 세 번째, 안에는 안끼리, 밖에는 바깥끼리 계산한다. 다음 5번. 제곱위로 들어가 있는 거는 밖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그러면 곱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쓸 일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루트 5분의 3? 이제부턴 얘도 틀린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왜? 그렇게 안 써요. 왜냐면 분모는 항상 정수 형태로만 적어줍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무리수잖아요. 무리수는 정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b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얘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정리가 덜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숫자를 곱해서 A라는 루트를 벗겨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식의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봤던 대로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이제부터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곱해서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 형태로 적어준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루트 A분의 루트 B 형태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루트 A분의 B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거 말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를 정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루트 A와 루트 A를 곱해서 A분의 루트 AB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M 루트 A분의 N 루트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통째로 곱하. 또 상관은 없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고요. 분모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를 곱해줘요. 얼마만 곱하면 돼요? 루트 A만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AM분의 N 루트 AB라는 형태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분모는 정수가 돼야 한다라는 그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에 안 맞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어디 내용이? 31페이지 내용이니?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진짜 웃긴 게 28페이지에서 이딴 설명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그냥 한 번에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8-2번도 한번 볼게요. 8-2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분모의 유리화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곱셈과 나눗셈까지 규칙을 다 알아본 겁니다. 그럼 8-2번에 루트 2라는 애를 A라 하고 루트 5라는 애를 B라 할 때 루트 90이라는 건 일단 어떻게 바꿀 수 있니? 9를 보자마자 9 곱하기 10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3루트 10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루트 10이라는 숫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5니까 3AB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눈에 안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서 좀 빠르게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쪼개는 거. 쪼개서 짧게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있나, 뭐. 노가다 해야지, 뭐.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3 루트 2 곱하기 5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숫자를 적응하기 전까지는 아마 소인수분해 저걸 좀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게 빨라지게 되면은 이 과정 생략하고 하게 될 거고요. 자, 30페이지까지 한번 설명 다 끝난 겁니다. 그죠? 30페이지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로. 그러면은 예제 9번에 루트 18분의 3이라는 값이 a 루트 2라고 하고 루트 2분의 6이라는 숫자를 b 루트 2라고 할 때 4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될까요? 일단 루트 18이라는 숫자를 꺼낼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이라는 숫자는 얼마예요? 이거 3루트 2죠? 천천히 가요.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이고요. 3 루트 2분의 3이고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루트 2를 곱해주시면 이 숫자는 2분의 루트 2인데 2분의 루트 2라는 숫자는 결국엔 루트 2에다가 얼마만큼 곱한 숫자입니까? 2분의 1이요. 아, A라는 숫자는 2분의 1이 되는군요. 라고 체크가 가능하겠죠. 다음 루트 2분의 6이라는 숫자는 분자와 분모에 루트 2 곱하시면 2분의 6 루트 2가 되죠. 계산하시면 3 루트 2라는 숫자가 돼서 B라는 게 3이구나 라고 체크 가능할 겁니다. 4A 더하기 B는 그래서 5가 나오겠네요. 나중에는 계산이 좀 더 빨라지면요. 이 약분 돼요. 계산을 되게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눈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좀 오바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냐면 6이라는 숫자 대신에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으로 봐서요. 이걸 하나를 지워서 3 루트 2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부터 보는 건 무리겠죠? 근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겨울방학 넘어갈 때쯤에는 이걸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유리화 과정까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31페이지까지 있는 거에 대한 유제풀이는 잠시 뒤에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는 이제 덧셈과 뺄셈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덧셈과 뺄셈 그리고 분배 법칙까지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뭐냐면 대체 왜 굳이 루트 18이라고 냅두면 이거 18의 제곱근이다 라고 한눈에 보이는데 이걸 굳이 내가 왜 3루트 2라고 굳이 꼭 바꿔서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요하니까 바꾸겠죠? 그 필요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요, 규칙이 딱 하나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마치 뭐처럼? 개수 구할 때처럼. 여러분들 3a 더하기 2a는 얼마예요? 5a라고 하잖아요. 그럼 3루트 2 더하기 2루트 2는 얼마일 것 같아요? 5루트 2라고 해요. 여기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라 했어. 그래서 3루트 2 더하기 2루트 2는 5루트 4 막 이딴 식으로 계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더하기 B가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문자로 생각해봐요. A 더하기 B라는 숫자가 뜬금없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A와 B를 합치해서 뭐 이딴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막 퓨전하고 뭐 이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산은 A 더하기 B는 그냥 A 더하기 B예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루트 2랑 루트 3이랑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요. 근데 루트 8이랑 루트 18이랑 더하면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딱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지. 하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2루트 2 더하기 3루트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루트 2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에 규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덜 꺼내시면 계산이 안 돼요.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요. 결국엔 m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 이용하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하실 때 왜 분모에다가도 루트를 냅두면 안 되는지 이해돼요? 이제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라는 애를 계산을 할 때 계산 안 돼요. 계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라고 바꾸시면 이거 2분의 3루트 2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요 앞에 1 들어가 있고 여기 2분의 1 들어가 있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도 반드시 유리화를 통해서 위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고는 뭐 어려울 거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는 33페이지 내용 계산 한번 보시고요. 예제 10번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루트 108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7 더하기 루트 a라는 값이 5 루트 3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나중에 보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냥 6 루트 3 빼기 3 루트 3 더하기 루트 a 3 루트 3 더하기 a니까 요 루트 a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 루트 3 돼야 되죠. 그래서 얼마? a는 12라는 값이 나와야 합니다. 많이 나오는 숫자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외워져요. 예를 들면 96이라는 숫자라던가 108이라는 숫자라던가 72라는 숫자라던가 24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숫자들이 하나하나 많아지다 보면은 아마 저는 거의 두 자리는 대부분 다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저거 35페이지에 있는 example 11-1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하는 것처럼 분, 배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곱하시면 루트 6, 이쪽 곱하시면 루트 1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2번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18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분, 배 하시면 3의 제곱 밖으로 나와서 3루트 2 되고요. 얘는 3루트 2인 상태에서 3루트 6이라고 쓰실 수 있답니다. 너무 빨라요? 괜찮죠? 곱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분배 계속 조심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36페이지까지 설명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좀 이따가 저 유제 다 채우실 겁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근사값 구해보죠. 뭘 쓸 거냐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노가다를 냈어요. 뭔 노가다를 했냐면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애는 뭐가 있을까? 1을 제곱한 거보다는 a제곱이 2가 더 크고 2를 제곱한 거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a라는 숫자는 1부터 2 사이의 숫자구나. 다음 1.4를 제곱하면 1.96이거든요. 1.5를 제곱하면 2.25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라는 숫자는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구나. 1.4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노가다를 통해서 근사값을 찾았습니다. 물론 요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지만 근사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제곱수라는 거에 대한 그 기호로서의 표시 말고 표현하는 방법 말고 제곱수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생긴 지가 꽤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노가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했고요. 그래서 구한 값이 루트 2라는 값은 대략적으로 1.414, 루트 3이라는 값은 대략적으로 1.732.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워서 그냥 아는 척 하는 중이에요. 루트 5라는 숫자는 그럼 대략적으로 2.236이었나? 2.235였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해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구한 거를요. 너네들이 외워라가 아니라요. 책 가장 뒤에 확인을 해보시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냐? 있죠? 그게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책처럼 거기 있는 것처럼 1.13에 대한 근호값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찾냐면 이쪽에서 확인할 때 1.1로 시작하는 숫자에서 그 뒤에 붙는 숫자가 3이 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13이라는 숫자는 루트 1.13이라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1.063이라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제곱근표 같은 경우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얼마인지 쓰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때나 아니면은 써먹을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저기 37페이지에서 있는 것처럼 제곱근표의 일부를 잘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제곱근표를 잘 보시면 어디부터 나와 있냐면 제곱근표가 총 두 종류가 있어요. 뭐부터 있냐면 루트 1.00에서부터 루트 9.99까지 있는 몇 개야 이거? 1000개 랑 루트 10.0부터 시작해서 루트 99.9까지 돼 있는 1000개, 총 2000개의 숫자가 제곱근표에 써 있어요. 그러면 루트 100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루트 100은 쉬워. 루트 10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이니까 10이지. 근데 제곱근표 상에서는 루트 1.01이 있다? 근데 루트 101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변형을 해요. 예를 들면 101이라는 숫자는 100 곱하기 1.01이죠. (10의) 제곱 곱하기 1.01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몇 배? 10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0.02. 제곱근표에 없는 범위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서 밖으로 꺼내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웬만한 학교들에서는 10의 거듭제곱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한강이라던가 다산이라던가 장자라던가 삼육이라던가 이런 소수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다른 숫자들의 거듭제곱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문제 중에 나올 겁니다. 그 12-1번은 제가 계산하기 싫으니 귀찮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41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41페이지 13번에 있는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을 어림한 값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뭘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밖으로 꺼내주는 거. 그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표 안에 있는 숫자로 바꿔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루트 3이라는 값이 대략적으로 1.732라는 값을 가질 때 루트 300이라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루트 3만이라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루트 0.03이라는 값 또한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루트 12도 가능하죠. 루트 27도 가능합니다. 또 48인가요? 이런 숫자들도 다 여기서 표현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얘 뭐니까? 이 루트 3이니까 2 곱하기 1.732 계산하실 수 있죠.
얘는 뭐니까? 3루트 3이니까 3 곱하기 1.732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거 하나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어림할 수 있다라는 이 루트 3이라는 숫자는요. 예를 들면 루트 a라는 숫자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어떠한 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x라는 숫자가 예를 들면 x라는 값이 루트 2라고 했을 때 루트 2라는 숫자는 아까 표현했다시피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루트 2라는 숫자는 1보다는 크고 1.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1, 즉 요 앞에 있는 수, 즉 요 앞에 있는 n만 따로 떼서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x의 정수 부분이 뭐가 되냐? 뭐라 하냐면 n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럼 소수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수 부분의 반대말은 소수 부분이 될 거예요. 소수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숫자에서 정수 부분만큼 뺀 게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2번 같은 경우에 3-루트 2라는 숫자의 범위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숫자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게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그럼 3-루트 2라는 숫자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정수 부분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2-루트 2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만큼 뺀 값이 소수 부분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 했을 때 3-루트 2라는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B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싹 풀어보시죠. 지금 쉬는 시간 전까지 50분까지 아까 제가 넘어갔던 유제 부분 문제들을 싸그리 싹싹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풀이한 것들을 확인하고 숙제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